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지표가 변동. 64K 비트코인이 새로운 하배 구간으로. 모건 스탠리는 금값이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은 따라갈 수 있을까? 전통 금융 거물들이 암호화폐 분야로 진출. 다오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USDT의 지위를 도전. 독일 정부가 매도 후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 대중들의 시선은 명백하다. Been breached, obviously, and if it hangs here for too long, then 49K would become new support. 나이지리아의 규제 압력이 커지며 유명 거래소들이 제재를 받고 어디로 향할까? 암호화폐로 세상을 새로이 측량하다. 24시간 재무 비밀을 잡고 함께 부자가 되자. 7월 19일 금요일, 여기는 비트코인 TV 빌리언 어디에 있나요? 저는 뉴욕에서 인사드리는 마이클입니다. 먼저 오늘 전국 12시까지의 비트코인 24시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1.3% 하락하여 6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기 보유자들이 약간의 변동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통해 단기 파동을 만드는 보유자들의 변동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전 하락 과정에서 56,000에서 57,000달러 구간에 65만 개가 쌓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5만 개가 줄어들어 50만 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은 반등 후 매도와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현재 인식 비용을 6만에서 6만 1천 달러 구간으로 높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4만 개의 비트코인이 줄어들어 현재 53만 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보유 비용이 명확히 증가했으며 최신 보유자들이 6만 3천에서 6만 4천 달러 구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72만 개의 비트코인, 만약 특정 가격 구간에 7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쌓이면 이 구간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유 비용에 대한 합의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이 구간의 가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계약의 자금 비율을 살펴보면서 단기 시장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심리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년간의 추세를 보면 시장의 상승 심리가 4번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변동성 이후 이미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자금 비율은 소폭 양의 비율 구간을 유지했지만 계속해서 소폭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 53,500달러의 초적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비율은 강한 상승 신호와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자금 비율은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은 사실 단기적인 호재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약간 자신감이 부족하고 호재를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악재로 보였고 시장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손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의 이 선행지수를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는 음의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한 후 뚜렷한 반등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0이라는 균형선 근처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이틀 동안 비트코인이 반등한 후에도 코인베이스 지수는 정당한 가격 구간으로 상승하는 기세를 보이지 않았고 어제는 약간의 하락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의 현재 감정은 매우 안정적이며 미묘한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호재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된 한국 김치 프리미엄 지수를 다시 보면 현재 한국 프리미엄 지수는 양의 프리미엄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의 위치가 반년 만에 최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극도로 활발했던 한국 투자자들도 이제 점차 냉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한국 투자자들의 김치 프리미엄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내 수요가 명확히 부족해 보이며 다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당신의 지갑에 가장 가까운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해 주세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전체 인플레이션율이 매달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3%로 목표치인 2%와는 1% 차이가 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장기적인 고금리가 미국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보통 무엇에 유리할까요? 금 가격에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의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 가격이 2,400달러에서 일주일 만에 2,480달러로 6%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할까요? 모건 스탠리 연구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금값은 온스당 2,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온스당 2,600달러에 달할 전망이지만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11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금의 비유라 불리는 비트코인의 성과는 어떨까요? 실제로 올해 비트코인은 금과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트럼프가 공격받은 후 57,000달러에서 시작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도 가격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기한 내에 비트코인은 64,000달러 근처에서 횡보하며 주말까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준비한 도널드 트럼프 인형을 보셨죠? 누가 우리의 암호화폐 자산을 지지하고 누가 내 돈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지지할지가 결정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감동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 바이든 쪽은 어떨까요? 3주 전에 재앙적인 토론 이후로 조 바이든의 사퇴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기부자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부금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조 바이든의 선거 활동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은 토론 후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약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그는 사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조 바이든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별장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으며 예정된 선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사퇴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추가된 점은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너무 빨리 입장을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그를 밀어 올려서 암호화폐의 리더,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도 180도 정책 변화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더 전해드릴게요. 이건 아마도 강세장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소식일 거예요. 미국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 누군지 아시나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블랙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관리 회사 중 하나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4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4조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그건 나라와 맞먹는 부를 의미합니다. 오늘 유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을 만드는 것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든 예금 토큰이든 이는 전통 금융이 웹3로 진입하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전통 자산을 암호 자산으로 전환하는 중간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자금이 블록체인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큰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 서비스 및 은행 거물 스테이트 스트리트뱅은 블록체인 결제 및 결제 방법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의 블록체인 고객 예금을 대표할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의 대변인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영국 결제 스타트업 푸넬러티에 대한 투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결제 옵션을 창출하고 디지털 현금 연합 재가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When I think of digital assets, so this is really, I heard some of the other presentations, my perspective here is more of a practitioner's perspective as it relates to finance. And really, when I think about the next 5 to 10 years, I can't think of any trend that's going to be more powerful to financial services than the digitization or the creation of digital assets in general.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블랙록처럼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비교적 전통적인 미국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은행조차도 암호 자산의 수익성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일으켜 세워줘. 아직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은행은 2021년에 이미 디지털 자산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했고 최근에는 갤럭시 디지털과 협력 펀드를 체결하여 거래소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말이지만 천리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면 바로 급소를 치는 것입니다. 일 정부의 매도로 논란. 마이클 세일러는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라가 원화 약세로 인한 강력한 규제에 OKX는 최신 희생자가 되어 암호화폐 거래소 대폭 회피. 지난번 비트코인이 53천 미국 달러로 떨어졌을 때 누가 주범이었을까요? 독일 정부의 매각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워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쨌든 독일 정부가 매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53천 미국 달러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독일 정부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독일 정부는 매각하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팔았어요. 매각이 끝난 후에야 그들이 나와서 해명했죠. Quite a lot going for it. And then 57K has been the key support level to watch. That has, of course, now been breached, obviously. And if it hangs here for too long, then 49K would become new support. 독일 정부는 이 판매 과정이 약 5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약 5만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약 4억 달러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판매는 OTC 거래를 통해 매수자의 거래량의 1% 이내로 이루어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회장 마이켈 세일러는 최근 독일 정부가 약 3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청산한 후 독일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마이클 세일러가 아니면 안 되죠. 진정한 오리지널 고수만이 이 시점에서 독일을 향해 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독일 정부의 이번 매각은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평균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약 5만 6천 달러 근처일 텐데 만약 OTC 거래였다면 더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도 후에 비트코인이 지금 최고 6만 6천 달러까지 반등한 것을 보셨을 텐데 비트코인이 20억 달러 이상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독일 정부가 후회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말 그대로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확실합니다.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 여기저기서 작은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독일 정부의 큰 매도 압력도 비트코인이 견뎌냈습니다. 이런 작은 매도세가 두렵습니까? 나이지리아에 대해 주목해 봅시다. 나이지리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나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은 나라라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유엔에서 한 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권 국가의 목소리를 대표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를 살펴보면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도가 분명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우 엄격한 조치를 내놓았고 많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접근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기업은 30일 이내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VASP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명의 바이낸스 고위 임원이 장기간 구금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에 발생하여 이미 4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업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고위 임원을 구금하고 바이낸스를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한 것은 돈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환경에 직면하여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OKX는 7월 17일 나이지리아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국가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모든 나이지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OKX는 지역의 법적 규제가 최근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주된 이유로 언급하며 사용자가 플랫폼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2024년 8월 16일로 명시했습니다. 이 날짜 이후 나이지리아 사용자는 자금 인출이나 포지션 정리를 위해만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5월에도 OKX는 규제 문제로 인해 나이라 피어 캐시인 나이라를 일시적으로 출금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지리아 당국이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보셨나요? 나이지리아의 법정 화폐인 나이라는 1년 만에 70% 평가절하되어 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저조한 법정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를 단속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올바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시작된 시점은 4월에 나이지리아의 새로운 증권거래위원회 국장이 임명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료들이 암호 자산과 비트코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장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의 법정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관료들은 암호화폐 채굴이 자금 유출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며 암호화폐가 통제 불가능하여 자금 도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모두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미 도망가거나 망하거나 흩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암호화폐의 낙원이었던 나이지리아는 이제 더 이상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이지리아 국민이 1년 만에 70% 평가절하된 법정 화폐를 선택할까요? 이러한 거래소와 기관이 없어도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며 나이라의 평가절하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폭스 파이낸스는 엘거랜드 기반의 더파이 대출 프로토콜로 사용자는 자산을 예치하여 이윤을 축적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에이오의 엄선된 추천 프로젝트로 이미 투표가 시작되었으니 주주 여러분은 빠르게 행동하세요. 비체인 무엇이에서 출시한 1년 만기 안정화 상품 비윈 플러스 1은 어제 저녁 8시에 공식 출시되었으며 20% 회락 조건 하에서 예상 연간 수익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11시간 만에 50만 유를 투자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청산 금액은 총 1억 5,100만 달러였습니다. 롱 포지션 청산 금액은 1억 1,200만 달러, 숏 포지션 청산 금액은 3,877만 달러이며 이 중 BTC 청산 금액은 4,483만 달러, ETH 청산 금액은 3,087만 달러, SOL 청산 금액은 840만 달러였습니다. 루칸카인 모니터링에 따르면 7월 18일까지 미국 9개 비트코인 ETF가 총 2,19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보유하였으며 이는 1억 3,97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아어컴 모니터링에 따르면 어제 밤 21시 26분 중국 시간 기준 그레이스케일이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로 약 86만 1,500이 개의 BTC를 전송하였으며 이는 약 5,606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워싱턴주 금융기관 관리국은 워트세프과 텔러그램에서 가짜 교수와 관련된 암호화폐 사기에 관한 여러 건의 불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소셜미디어 광고와 가짜 교육기관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의심스러운 대출을 제공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회원 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비트코인을 점점 더 많이 보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가 되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뵙겠습니다.